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지루성 두피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런 신발끈으로 손을 묶고 자야 했을 정도로 심했고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손을 묶고 자다가 지금은 이런 두피 보호 장갑을 늘 착용하고 잡니다. 어쨌든 학창시절부터 두피염이 굉장히 심했고 오랜 시간 지금도 늘 달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해 오면서 잘못된 치료나 관리로 두피가 진짜 심각하게 안 좋았을 때도 몇 번 있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건강한 두피에 더 굵은 모발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되는 것들, 시간을 돌린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반동 현상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랜 기간 복용하다가 중단했을 때 피부염이나 두피염, 염증이 훨씬 심해지는 현상을 스테로이드 반동 현상이라고 해요. 딱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스테로이드 반동 현상으로 두피 전체가 모낭염으로 덮였었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아팠어요. 그때 병원을 옮기면서 이제 약을 바꿨는데, 제가 그 전 병원에서 먹던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였던 거예요. 이걸 두피가 뒤집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무심하게 1년 내내 처방해줬던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였다. 뭔지도 모르고 두피가 좋아지니까 계속 먹었던 거죠. 그래서 두피염이나 피부염으로 좀 고민인 분들은 이 스테로이드 잘 알고 복용하셔야 되고요.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잘 알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 네이버에 요즘 약 검색만 해봐도 의약품 사전 같은 데 잘 나오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도록 좋은 세심한 의사를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웬만하면 바르는 물약이나 연고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 피부 전체적으로 진짜 심할 때만 먹는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또 단기간 복용하는 게 좋고, 중단할 때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병원을 그때 옮겼는데 그 다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바로 로아큐탄입니다. 피지 분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보통 중증 여드름에 처방되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진짜 부작용이 무섭습니다. 처음에 복용하고 한 3일 뒤부터 자면서 머리를 엄청 긁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개랑 손톱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고요. 베개 주변에는 모발이 다 빠져 있었어요. 긁어서 빠진 거죠. 이 로아큐탄이 피부 두피를 좀 건조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그걸 자면서 이제 긁은 거죠. 긁으니까 두피는 또 안 좋아지고 머리는 또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 증상이 이 약 때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로아큐탄이 여드름이랑 뾰루지의 효과는 조금 좋지만 모공 각화증이나 피부 건조증, 탈모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은 꼭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복용하시더라도 3일에 한 알, 아니면 이틀에 한 알, 이렇게 최대한 텀을 길게 해서 조금씩 나한테 맞게 줄여 오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루에 한 알, 하루에 두 알 이렇게 먹어버리면 저 같은 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태를 보면서 이 복용 주기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두피를 아무리 열심히 관리한다 한들 두피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 경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두피 알갱이, 노란 알갱이 좀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두피에 손을 댔거든요. 뜯어진 노란 알갱이를 이 손톱 사이로 보는,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좀 중독이 됐었는데, 저는 딱 이 습관, 두피 손대는 이런 습관을 고치고 나서부터 뭔가 두피가 한층 많이 나아졌으니까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고쳐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노란 알갱이들이 좀 잘 생기는 경우는 샴푸 세정력이 나랑 안 맞거나 샴푸를 하는 횟수가 너무 많거나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분이 또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샴푸에도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해요.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르는 원인균 제거는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가려워서 계속 자극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렵고 신경이 쓰일 때마다 이런 손마디 아니면 이런 정권으로 누르곤 하거나 아니면 찬물을 몇 방울 두피에 묻히곤 했었는데, 이게 잠깐 괜찮아지고 또 다시 반복이 되니까 공부하는데 좀 집중도 안 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물이나 손으로 계속 자극을 주기보다는 가려울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로 이 가려움 자체를 없애버리면 신경이 아예 안 가거든요, 잘.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꼭 보시고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리면 안 되니까 안 졸리는 걸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물을 바르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항히스타민제를 잘 활용하니까 두피도 항상 안정화되어 있고 두피 상태도 좀 괜찮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비슷한 갈래긴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습관, 바로 자면서 긁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어있을 때 열심히 관리하고 뭐 어떤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요, 밤에 자면서 내가 이걸 긁어버리고 다시 악화시켜버리면 이게 나을 수가 없어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면서 혹시 긁진 않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아침에 혹시 일어나셔서 손톱 밑을 한번 보시거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빠진다거나 두피가 조금 따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자면서 긁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이 로아큐탄을 기점으로 두피를 엄청 긁기 시작했는데 뭐 스키 장갑, 면 장갑 어떤 걸 해도 두피를 긁더라고요. 깨보면은 장갑에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게 이렇게 신발끈으로 손을 묶고 자는 거였고요. 다행히 효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놓치기도 싫고 다시 악화되기도 싫으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을 이렇게 묶고 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장갑을 착용하고 잡니다. 그러다가 진짜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자기도 하고, 더 심할 때, 진짜 심할 때는 손을 묶고 자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제 외출하고 집에 오셨으면 머리를 감고 산뜻하게 말리고 잠자리에 드는 게 자면서 이 가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또 훨씬 적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이렇게 2번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두피랑 제일 오랜 시간 닿는 게 바로 베개잖아요. 그래서 베개 커버를 자주 세탁해 주는 게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저처럼 항상 새 수건을 깔고 자는 거 추천드립니다. 뒤통수에 뾰루지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베개 커버나 수건을 세탁할 때는 섬유유연제는 쓰지 않는 게 좋은데, 네 번째는 이런 음식은 내가 좀 자제할 걸, 좀 후회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얼굴이든 몸이든 두피든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운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 매운 음식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피부의 온도 수용체를 건드려서 피부 온도를 올려요. 피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염증이 또 심해지니까 또 악순환을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맵다 이 정도 느낄 정도의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제가 마라탕도 진짜 좋아하는데 마라탕도 항상 1단계만 먹어요. 자, 그리고 술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는 건데, 술은 사실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내가 과음을 했을 때 탈수 작용이 일어나면서 피부도 당연히 건조해지고 두피도 훨씬 더 건조해져요. 더 중요한 거는 술 자체가 피부 온도를 올려서요, 두피염을 악화시켜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틴, 머리는 또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감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는 어떻게 닦는 게 좋고, 말릴 때는 또 어떻게 말리는 게 두피에 가장 좀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말하면 또 너무 길어서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머리 감기에서 드라이 할 때까지 잘못된 습관들 이렇게 영상으로 자세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두피 각질을 정리한다거나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두피 스케일링을 받거나 아니면 MTS 시술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두피염이나 피부염 이 치료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바로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매운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처럼 피부 온도를 올리는 자극이라거나 피부가 느끼는 이 온도 변화를 과하게 준다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긁는 이런 직접적인 자극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이나 MTS도 신습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두피가 안 좋을 때는 절대 하면 안 좋겠죠. 제가 대학생 때 탈모약은 내가 먹고 있지만 개선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운 마음에 2번 정도 두피 샵을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었는데, 두피염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받고 오면 항상 두피가 화가 나더라고요. 두피에 열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돈을 주고 두피만 오히려 악화돼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진짜 후회했던 제품, 시솔트 스케일러,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두피 각질을 벗겨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니까 물리적인 이런 스케일링, 화학적인 스케일링 진짜 필요할 때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TS는 근거가 있는 치료가 맞긴 하지만 두피가 안 좋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탈모를 개선시키려고 이런 MTS를 했다가 오히려 두피가 악화돼서 모발이 더 가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MTS를 하실 때는 꼭 이 두피 상태가 괜찮으실 때 국한해서 하시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MTS를 따로 사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오히려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두피도 항상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22년 동안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좀 후회되는 것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후회되는 치료들, 습관들 다 겪어왔지만 나름 그래도 아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다 극복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하고 어떤 거는 행동으로 옮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뭐 20대 중반이나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나이를 먹다 보면 또 피지 분비, 자연 피지 분비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때 되면 또 피부 환경, 두피 환경이 확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만 잘 할 수 있게 관리하고 치료하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풍성하고 건강한 두피로 마무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